진짜 나를 찾고 싶으신 분들,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고요. 안녕하세요, 뚜벅이 여러분. 유튜브 변진서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명상에 관심이 많고 요즘은 정말 집중적으로 명상을 배우고 있거든요. 제가 명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헤르만 헤세님의 책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책에 보면 주인공들이 명상을 종종 하거든요. 그런 장면을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명상이라는 거에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찾아보니 명상이 심신을 안정시키고 지혜나 내면의 근육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독서를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지혜가 없는 것 같아서, 통찰력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키우고 싶어서 했던 게 독서였는데 명상도 그런 기능이 있단 말이야? 그런 효능이 있단 말이야? 이런 걸 알게 된 뒤로 독학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독학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유튜브에서 가이드 찾아보고 명상 영상들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혼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고 그때 제 시기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하던 시기였어요. 삶에 큰 힘든 순간들이 찾아와서 마음 수련의 필요성도 굉장히 크게 느꼈었고 나 이제껏 뭐 했지? 이런 현타 같은 걸 느꼈던 거죠. 그래서 2020년부터 명상을 본격적으로 좀 전문성 있도록 공부를 하고자 해서 명상 전문 강사 자격증을 땄고 명상 심리 지도사 자격증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1년 과정이 끝나가거든요. 명상 심리 지도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절에서 2박 3일 연수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절도 다녀왔답니다. 거기를 가면은 핸드폰을 반납해요. 2박 3일 동안 핸드폰을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묵언을 합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2개까지는 사실 조금 괜찮았는데 정말 힘들었던 게 내 안에 있는 걸 계속 끄집어내서 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제 안에는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 이럴까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 어릴 적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을 한 10시간씩 하루에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수련이었어요.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있던 어떤 치부, 내가 판도라의 상자 안에 넣어놨던 어떠한 큰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갔던 그런 순간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 2박 3일간의 경험이 정말 오로지 나만 존재하는 시간이었거든요.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맞물려서 제가 읽게 됐던 책이 법정 스님의 진짜 나를 찾아라 라는 책이었어요. 그 시기가 정말 잘 맞아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 책의 내용이 정말 제 마음 안에 쑥쑥 들어오더라고요. 제목부터가 진짜 나를 찾아라잖아요. 전 정말 2박 3일 동안 진짜 나를 찾기 위한 혹독한 훈련을 하고 나왔는데 이 안에 온전히 다 들어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법정 스님의 엄격함과 청렴함이 해이해진 저를 다 잡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찾고 싶으신 분들,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고요. 이 책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2024년 4월 30일에 출간된 책입니다. 샘터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었고 법정 스님께서 생전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미공개 강연록을 모아둔 그런 책입니다. 강연록을 모아둔 책이기 때문에 한 번에 그 강연을 쭉 들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읽고 있지만 강연을 듣는 느낌이 들고 다른 시기에 전국 각지에서 했던 그 강연을 한 번에 몰아서 듣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장점이 뭐였냐면 법정 스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구나 라는 걸 조금 파악하기가 더 수월했어요.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 진짜 나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법정 스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알려주셨던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면의 탐구입니다. 법정 스님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내면 탐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요. 우리는 정말 많은 외부의 조건들, 외부의 시선들, 사회의 통념에 맞춰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가 거의 주된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면을 탐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탐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는 부분을 살짝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람은 저마다 특성과 재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걸 깨우려면 자신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깊은 고독에 빠져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홀로 있어 보십시오. 침묵의 바다에 들어가 봐야 벌거벗은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경험할 때 진정한 고독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2박 3일 경험이 딱 이거였거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얘기하다 보니 내 그 무의식 끝에 들어있는 그런 깊은 감정까지 드러나게 됐었다고. 근데 법정 스님도 그렇게 해봐야 진짜 자기를 알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뭐 그게 나쁘다 좋다라고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혼자 대화하는 법을 모른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타인을 통해서 뭐 나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온전히 고독 속에 들어가 봐야 내 안에 누가 있는지, 내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이렇게 나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냥 진서랑 대화하고 싶은 거죠. 자기 특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뛰어난 능력을 선보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자기 틀에 맞게 행동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기 얼굴을 지니려면 자기답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답게 살아야 자기 얼굴이 형성돼요. 제가 요즘 마음이 많이 편해 보이고 인상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 내가 나답게 살기 때문에 되게 나다운 얼굴이 나오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근육을 쓰잖아요. 만약에 짜증스러운 생각을 많이 한다면 이렇게 하고 있겠죠. 전 옛날 사진을 보니까 여유가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상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만나면 저를 되게 인자하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 내가 나 자신과 친해졌더니 얼굴도 좀 나다워졌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두 번째, 나답게 사는 방법은 무소유의 실천입니다. 법정 스님 하면은 무소유를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가 물질적인 소유가 많으면 기분이 좋고 내 가치가 올라갈 것 같지만, 사실은 물질적인 소유가 많다는 건 마음의 짐이 많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건데요.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사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조금 먹은 상태입니다. 소유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정작 가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정말 갖고 싶었는데 막상 그걸 가지고 나면 흥미를 잃어버리고 또 다른 물건에 집착하게 됩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무소유의 의미를 음미할 때 우리는 홀가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소유에 집착하게 되는지, 물질적 풍요에 집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안으로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과시하고 허세를 떨고 권력에 편승하고 소유물에 빠져듭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공허할 때 물건을 사들여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공허한 마음이 해소됩니까? 오히려 집착만 더 생겨요. 더 와닿았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그 절제력 없는 소비, 쓸모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사는 것들, 또 우리가 음식도 맛만 보려고 막 주문을 여러 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 그게 다 음식물 쓰레기로 가는 건데,
적절하지 않고 과하게 하는 소비가 환경 파괴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법정 스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건 정말 과거지만 지금 진짜 우리가 그 벌을 받고 있잖아요. 올 여름에도 정말 더운 한 해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왔잖아요. 그 환경,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결국 핵심은 과잉 소비를 막아야 되고, 과잉 소비를 막으려면 마음이 안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모두가 명상적 사고를 하면서 내면의 평화를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만 사게 되고, 과시를 하거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안 하게 되니 쓰레기가 줄게 될 것이고, 또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뭔가 환경을 위한 그런 활동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세 번째 메시지는 느림의 미학이에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쵸? 해야 될 게 정말 많아요. 학생일 때는 스펙 열심히 쌓고 학교 성적 잘 받아서 취업 준비해야 되고, 취업을 한 뒤에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 와중에 또 취미생활도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쵸? 느리게 시를 읽으십시오. 느리게 시를 읽으면 속도에 지친 몸에 생기가 돕니다. 사람이 젊어집니다. 무엇이든지 빨리 이루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인간이 성숙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씨앗이 움트고 꽃 피고 열매 맺기까지는 계절이 바뀌어야 합니다. 느리게 살면 젊어진대요. 제가 조급함이 내 안에 많은데, 좀 천천히 가도 괜찮아. 이렇게 지금 당장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되뇌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더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마지막 메시지는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 다양한 관계를 어떻게 맺으면 좋을지 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많은 인간적인 문제의 근원은 가족 관계에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이가 원만하면 집안이 늘 환하게 빛이 납니다. 반대로 가족 간의 사이가 좋지 않고 삐걱거리면 늘 어둡고 우울합니다. 또 그것이 가족 얼굴에 드러나요. 얼굴을 보면 그 집안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혼자만의 시간으로 성찰을 해야 하고, 집단 속의 일원으로서는 공동체의 발전에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의 공기를 마시면 같은 문제를 두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무연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와 존재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만나는 모든 타인들, 이웃들과 무연한 관계가 아님을 늘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탐구, 그리고 자아 성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고 관계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그런 방법도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법정 스님 하면 떠오르는 무소유. 진정한 무소유란 무엇인지, 정말 그냥 아무것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쓸모없는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마음으로 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 마지막 챕터에는 차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던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이 딱딱하지 않고 스님께서 직접 이야기해 주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을 깊이 탐구하고 현재에 충실하면서 진정한 나를 찾는 그런 여정의 시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